안녕하세요. 애플U 유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은진입니다. 오늘 이제 대구의 지역 라이브, 제가 첫 번째 주제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고요. 저는 대구에서 이제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을 하면서 유방암과 갑상선암 검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안락하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 지금이 이제 두 번째 라이브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는 여름이었고요. 굉장히 텁텁한 날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서울 가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되게 모니터가 많아가지고 처음 라이브 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질문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어버버 하다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러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라이브 했을 때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저는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런데 유방암 검사하러 어디 가야 될지 추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댓글들이 지금 이렇게 지역 라이브를 만든, 그리고 지역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제 접근 가능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제 지역 라이브인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주자이고 제 뒤에도 되게 다양한 분야의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라이브를 하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스타트를 잘 끊어서 뒷 선생님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해보겠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편안하게 진행을 하는 것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라이브는 저도 첫 번째보다는 좀 어버버 덜하고 약간 베테랑처럼 좀 잘해보는 게 저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으로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의 미세석회와 그거에 따른 조직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굉장히 검진이 난리가 나게 많은 시즌이고, 아마 검진 결과지를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검진 결과지 가지고 계시면서 집에서 이제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검진 결과지 한번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종이로 보통 오죠. 미세석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유방의 미세석회는 무엇이냐? 유방의 촬영, 유방을 좀 당겨서 엑스레이를 찍는 검사를 유방 촬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병변 중에 하나를 미세석회입니다. 미세석회는 유방 촬영했을 때 하얀 점으로 보이는 그런 병변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석회가 되겠고요. 왜 생기냐?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생깁니다. 젖이 흘러다니는 길에 젖이 좀 보여 있다가 그게 굳어서 미세석회가 되기도 하고요. 다치고 난 이후, 유방에 염증이 생기고 나서 나은 이후에도 생길 수 있고, 유방 조직이 퇴화되는 과정에서도 그냥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로 생기는 미세석회는 양성석회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암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석회라는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것 말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면서 뭔가 병변이 이상하다, 이럴 때 미세석회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고요. 미세석회의 일부는 암 또는 암이 되려고 하는 전암성 병변에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미세석회 중에 한 20% 정도가 암이나 전암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석회라는 검진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꼭 전문병원에 가셔서 추가적인 그런 검사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미세석회가 있을 때 그러면 증상은 없느냐? 증상은 없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증상을 잘 일으키지 않고요. 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흔히 하는 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방 촬영을 해야만 보이는 병변이고, 유방 촬영에서도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제 분포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대 촬영이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해서 하나하나의 분포 그리고 모양 등을 확인을 해야 이제 암의 가능성이 높구나, 낮구나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석회가 있으신 분들은 확대 촬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제 설명의 결론이고요.
미세석회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하얀색 점으로 보이는데 잘 보이지 않죠? 이 부분에 지금 미세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얀색 점으로 보이는 거가 미세석회고, 이런 게 보일 때 확대 촬영이라는 좀 더 잘 보이는 사진 찍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대 촬영을 찍었더니 이제 미세석회가 여러 군데 잘 보이죠. 이렇게 미세석회는 암과 관련되는 그런 분포를 보일 수 있고, 암과 관련되는 모양을 보일 수 있는데요. 형태별로 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암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와 분포입니다. 미세선형, 분지형, 이게 이제 암이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앞에서 보셨던 사진처럼 선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그런 미세석회, 그리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의 미세석회는 거의 이제 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70% 이상 암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말고도 1 곱하기 1 제곱미터 안에 5개 이상 미세석회가 분포할 때 군집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군집성 미세석회도 20% 정도에서는 암이 나옵니다. 그거 외에도 뭔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 동그란 모양, 찌글찌글한 모양, 길쭉길쭉한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때 암이 나오고요. 뭔지 잘 모르겠는 굉장히 작은 미세석회에서도 20% 정도는 암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세석회가 있을 때는 확대 촬영을 통해서 이러한 분포 또는 이러한 모양이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미세석회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크기가 매우 작고 여러 가지 모양이 섞여 있다든지 길쭉길쭉한 모양이다, 또는 분포가 젖꼭지를 향해 가는 그런 선적인 분포를 보일 때 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세석회가 발견이 됐고 확대 촬영을 찍었는데 뭔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조직 검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이라고 하는 방법과 수술을 하는 방법, 그리고 중심 총생검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는 이 중심 총생검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에 끝나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 문제는 이런 중심 총생검은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조직 검사이기 때문에 미세석회가 초음파에서 보여줘야 해요. 초음파를 봤는데 미세석회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 아니면 양이 굉장히 많다, 이럴 때 운이 좋아서 미세석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분 만에 끝나는 중심 총생검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세석회는 초음파에서 잘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수술적 절제는 옛날부터 하던 방법이고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제 미세석회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침을 하나 꽂아서 그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침을 꽂는데 뭔가 좀 기술이 필요하고, 침을 잘못 꽂게 되면 수술도 잘못되는, 그래서 석회를 떼려고 했는데 석회가 안 떼지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대신 이것을 보완하고자 나온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은 기계를 이용해서 3차원적으로 미세석회의 위치를 정확히 찾고 그 부분에 이제 기구를 넣어서 이제 보면서 시술하는 아주 정확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미세석회는 대부분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미세석회가 있으신 분이고, 있는 미세석회 중에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 다형성의 여러 개의 미세석회가 좀 있으신 분이어서 암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한 분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사진을 여러 장, 보통 한 3장 정도 찍는데요. 찍게 되면 이 기계가 자동으로 미세석회의 위치를 계산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피부 밑에 3cm 거리에 미세석회가 모여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분에 이렇게 길쭉한 바늘로 마취를 좀 하고, 진공보조 생검용 바늘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힘이 좋고 조직을 잘 뗄 수 있는 기구를 넣어서 석회를 제거하고 뗀 조직으로
석회가 잘 나왔는지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봅니다. 이렇게 석회가 잘 나와야 조직 검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석회가 잘 나오면 요거를 이제 병리과라고 하는 병원에 보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제거를 한 부분에는 작은 리본을 하나 넣습니다. 리본을 넣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혹시나 이 병변이 암으로 나왔을 때 제거를 많이 해버리면 수술을 할 때 위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석회를 제거했다라는 표식을 해주는 표현으로 넣는 거고요. 두 번째, 암이 안 나왔다. 그랬을 때 추적 검사를 하면서 석회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석회가 늘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려고 이렇게 리본을 하나 넣는 게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의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의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리고 기계를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흉터가 굉장히 작고 굉장히 정확한 이제 조직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통해서 진단이 되신 여러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나의 몸에도 만약에 미세석회가 있다면 뭔가 조금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고 미세석회가 이렇게 젖꼭지 바로 아래에 모여 있죠. 이렇게 작은 범위로 모여 있는 석회를 군집성 미세석회라고 부르고요. 하나하나 모양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입니다. 동그란 모양도 있고 길쭉길쭉한 모양도 있고 찌글찌글한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형성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미세석회는 20% 이상 정도 암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을 떼냈고 결과 상피 내암이 나왔습니다. 다음 비슷한 환자분이고요. 50대 환자분이고 여기 이제 미세석회가 있죠. 그 위에도 조금 있습니다. 확대 촬영을 해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미세석회였고요. 이 안에 미세석회 하나하나 모양을 봤을 때 굉장히 앞에 분처럼 되게 다양한 모양의 석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통해 뗐고 이렇게 제가 화살표 한 부분들이 이제 석회가 잘 나온 부분들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 상피내암으로 나오셨어요. 이분은 조금 더 암의 가능성이 높은 분입니다. 70대 분이시고 유두를 향해 가는 선적인 배열, 이걸 이제 분절성 분포라고 부르는데 분절성 분포에 길쭉길쭉한 모양, 또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분지가 되는 모양의 미세석회가 있으셨고요.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조직을 떼서 보내보니 이분도 역시 상피내암으로 나오셨습니다. 50대 환자분이고 군집되어 있고 되게 다양한 모양의 다형성 미세석회이고 역시 조직검사 결과 상피내암으로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케이스들을 보면 이제 5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으시죠. 그런 분들 중에서 군집이 있을 때 또는 선형 분포를 가질 때 이제 암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환자도 50대 환자분이고 조금 더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이렇게 길쭉한 선형 분포의 석회와 되게 다양한 모양의 다형성 분포의 석회가 모여 있었고 이쪽 부분이 이제 유두였거든요. 유두를 좀 향해 가고 있는 분절성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석회죠. 70% 이상 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석회고요. 이제 뗐을 때 상피내암으로 진단되셨습니다. 40대 환자분 군집 다형성 석회. 거의 지금 이제 상피내암으로 나오신 분들 이제 미세석회 중에 문제가 되는 석회들은 군집 또 다형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집 다형성이 있으신 미세석회 환자분들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20대 같은 경우도 지금 암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대 후반이셨는데요. 여기가 젖꼭지예요. 젖꼭지를 향해서 가는 분절성 분포의 석회가 새로 생겼었고 하나하나 모양을 보면 되게 조금 거칠고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의 미세석회가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해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되셨어요. 20대 분이라서 사실 마음이 좀 아프지만 연기암이거든요. 상피내암은. 그래서 이제 그나마 예후가 좋다. 그리고 치료를 잘하면 이제 괜찮다라는 게 약간의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대도 미세석회가 생길 수 있고 미세석회 중에 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젊다고 건강에 자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0대 군집의 다형성, 다양한 모양의 석회가 모여있는 이런 석회고 연기암이 나오신 거죠. 40대
젖꼭지를 향해 가는 분절성 분포이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석회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 꼭 한번 떼봐서 암이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포의 석회이고 이렇게 뗐을 때 상피내암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30대세요. 이제 20대든 30대든 나이가 젊더라도 석회 중에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분들도 저는 사실 옛날에는 20대 환자분들을 유방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암에서 되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30대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뭐 혹이 있다든지 증상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만 이제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만 유방 촬영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미세석회를 직접 이렇게 많이 떼고 해보니까 30대도 암이 너무 많이 나오고 미세석회 너무 많고 20대조차도 그래서 조금 저는 요새는 약간 이렇게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30대 분들도 미세석회가 없는지 한 번씩은 유방 촬영을 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도 군집 석회가 있었고 모양이 40대 50대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석회가 좀 있었고요. 이제 뗀 결과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로 조직 검사한 결과 연기암이 나오셨어요. 40대 환자분이고 군집 다형성 미세석회, 군집 다형성 미세석회는 굉장히 암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암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미세석회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암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석회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알아왔던 미세석회라도 개수가 좀 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꼭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하고요.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이용하면 조금 옛날만큼 심하게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방법이 아니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세석회가 있으신 분들은 1번 검진에서 미세석회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확대 촬영을 하셔서 보셔야 하고요. 2번 확대 촬영에서 모양과 분포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조직 검사 방법은 3가지가 있고 가장 쉬운 중심 총생검, 그리고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 그리고 수술. 이 3가지 방법을 뭘 사용하시더라도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고요. 경과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미세석회가 굉장히 천천히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긴 기간 동안 경과 관찰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미세석회와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궁금한 점을 제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미세석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암으로 가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미세석회는 대부분은 괜찮죠. 굉장히 괜찮은 석회가 더 많고요. 한 1, 20% 정도에서만 암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공포감을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주할 필요는 없고 특별한 모양이 있을 때는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데도 계속 무서워서요 이렇게 피하시면 안 되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부분들은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유방외과에서 검사하셨는데 왼쪽은 미세석회인데 6개월 뒤에 보자라고 이제 말씀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미세석회라면 확대 촬영을 해봐야 되죠.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확대 촬영을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군집이다, 모양이 되게 다양한 게 들어있다, 또는 선형이다, 아니면 유두를 향해 가는 그런 분포다 이랬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네, 6개월 뒤 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확대 촬영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이 펑펑 내렸으면 님. 네, 저도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비행기 타고 날아가님. 네. 크기가 커졌고
조직 검사를 진행하셨네요. 조직 검사 결과가 뭔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맘모통도 여러 차례 하셨고 계속 추적 검사 하셨잖아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굳이 이제 뭐 떼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세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닙니다.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세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님 조직 검사 결과에서 뭔가 증식하는 병변이 있다든지 고위험 병변이 있을 때는 떼시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아니시면 조금 추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맘모통 너무 많이 하셨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님 4번이나 하셨는데, 네,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맘모톰을 굳이 꼭 하셔야 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네,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한로로님, 네, 유방외과에서 이제 미세석회와 섬유낭성 변화 나오셨다고죠. 아, 성형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한로로님, 지금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나쁜 게 없으시거든요. 섬유낭종성 변화도 암과 관계없고, 아포크린, 뭐 화생, 이것도 이제 암과 크게 관계가 없는 이제 병명이세요. 조직검사 결과에서 괜찮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성형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형하시면 되고요. 성형을 하셔도 이제 유방의 검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형하시고 났을 때 한 1, 2년 정도는 촬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형물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제 촬영은 조금 환자분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지만, 한 1, 2년이 지나면 유방 촬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초음파는 또 언제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병변이 있다고 성형을 못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성형하셔도 다 이제 초음파나 촬영으로 검진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바다님, 미세석회가 발견됐고 조직검사에 전에 이제 MRI 찍자고 하시는 거네요. 암일 확률이 조금 높다. 네, 암 확률이 30에서 50% 이상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분포가 좋지 않거나 모양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제 분포나 이걸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확률이 좀 높은 편이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병원에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직 검사는 꼭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영도님, 네, 60세, 만 60세 분이고 리비아를 계속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시네요. 네, 제 뒤에 아마 이제 호르몬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지역 라이브를 하실 텐데요. 그때 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유방에 이제 호르몬제를 요새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호르몬제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경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5년 이상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먹었을 때 유방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시면서 드실 필요는 없고, 유방 쪽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이제 병변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영도님 같은 경우 미세석회 4-5개 있다라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작은 범위 안에 1 곱하기 1 세제곱미터 안에 5개 이상 있을 때는 군집이라고 해서 암의 위험도가 조금 높아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으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회의 모양이나 분포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대 촬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나쁘지 않으면 호르몬제를 이제 드셔야 되면 드셔야죠. 너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드시면서 계속 경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신난다님, 미세석회가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초음파로 안 보이는데 이제 이걸 조직 검사를 한다. 예, 제가 아까 전에 미세석회 조직 검사하는 방법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간단한 게 중심 총생검이라고 하는 초음파 유도화의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초음파에서 보여주는 미세석회는 총조직 검사로 조직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진단이 잘 되면 그것만큼 편하고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미세석회를 초음파로 조직 검사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거기서 결과가 잘 나오면 괜찮습니다.
뭐 나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미세석회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케이스 보여드린 것처럼 모두 연기암이잖아요. 자, 만약에 운이 나빠서 암이 나오더라도 상피 내암, 연기암이고 치료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직검사 잘 받으시고 기다리셔서 결과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미세석회가 다 암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반짝임님, 유방 촬영 결과에서 미세석회가 보였고 유방통이 좀 있으시다, 그죠? 미세석회화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양성 원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있다고 다 암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세석회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확대 촬영은 근데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대 촬영을 꼭 한번 해보시고 모양과 분포를 보셔야 됩니다. 모양이 군집이라든지 선형, 분절 분포라든지 다형성 이런 것들은 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추적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검사를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바람꽃님, 군집성 미세석회가 있으시죠? 군집성은 이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암이 나올 수 있는 미세석회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맞고요. 확대 유방 촬영이 예 맞습니다. 유방 촬영들은 다 아프죠. 이제 눌러서 찍기 때문에 좀 아픈데 그래도 하셔야 되면 하셔야 되는 검사예요. 내가 미세석회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참으시면서 검사를 하시는 거 고생 많이 하셨고 군집성 미세석회 중에 만약에 다형성이라면 꼭 조직 검사를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군집성인데 안에 뭔가 미세석회가 되게 동그란 애만 모여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추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조금 모양이 약간 다형성이라든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와이어는 이제 마취 없이 하긴 하는데 와이어를 잘 찌르면 보통 마취를 안 해도 마취 주사도 결국 바늘로 이제 침을 찔러서 약을 넣는 거잖아요. 그게 더 아파요. 그래서 와이어를 한 번에 쭉 찔러 넣기 때문에 마취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잘 넣기만 하면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와이어 이용해서 수술 조직 검사 꼭 하셔서 결과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꽃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네, 영어 아이디신데 VOBSORS님, 네, 조직 검사를 이제 권유를 받으셨다, 그죠? 이제 조직 검사 방법은 초음파상에서 보이지 않으면 와이어를 이용한 수술적 방법이나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 이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와이어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시든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시든 이제 떼셔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와이어를 이용해서 수술적 절개를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좀 크고 이제 꼬매야 되고 그래서 약간 회복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은 이제 시술 시간이 되게 짧고 이제 낫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죠. 그래서 둘 다의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다 할 수 있는 병원이시면 2군데 다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VOBSORS님 이제 전신마취에서 부분절제술 한다고 하시는 게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이제 그 미세석회를 떼내시는 건 거죠. 이제 부분절제를 하면 아무래도 흉터가 좀 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마다 회복의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나으신 분들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낫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잘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고타님, 네, 오른쪽 유방암 수술하셨다 그죠? 왼쪽에 뭔가 조금 뭐가 생기셨어요? 한쪽에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쪽 유방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대쪽 유방을 꼼꼼하게 잘 관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뭔가 내가 만졌을 때 뭐가 있는 것 같다, 통증이 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유방병원에 가셔서 전문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검사 촬영하셔서
뭔가 또 생긴 게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유방암 위험도가 반대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유방 촬영과 초음파 한번 해보십시오. 소나무 하늘 아래님, 네, 마모톰도 받으셨고 섬유선종 진단 받으셨고 석회도 수술 많이 하시고 유방에 병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혹이 되게 많은 사람, 미세석회가 쫙 깔려 있는 사람, 이런 분들 보통 조직 검사를 해보면 증식성 병변이라고 하는 병변이 많이 나옵니다. 증식성 병변은 암은 아니에요. 나쁜 애가 아닌데 유방암의 위험도를 조금 높이는 애들이 많고,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유방이 조금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방이 예민하다 보니까 혹도 잘 생기고 석회도 잘 생기고, 그래서 자꾸 추적을 할 때마다 뭐가 추가가 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소나무 하늘 아내님도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유방이 좀 예민하구나, 나는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내 유방에 생긴 병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조금 이제 의연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 그래, 치료하면 되지, 암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직 검사 나오셔서 모양이 좀 이렇게 우글우글 하더라도 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스타 87118님. 네, 30대 초반인데 유방외과에서 이제 유방 촬영도 권하셔서 받으셨죠. 저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20대, 30대에도 미세석회가 있고 그 중에 암이 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30대 같은 분들은 옛날에는 아예 유방 촬영 안 했는데 요새는 한 3번 정도?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이제 한 번씩은 찍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꽤 석회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 이제 미세석회가 암인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30대에도 유방에 미세석회는 꽤 있습니다. 뭐 퍼센트를 정확하게 재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꽤 있으시고요. 미세석회가 있으신 분들은 미세석회의 형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확대 촬영으로 추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스타님도 미세석회가 있으시니까 1년 후에 확대 촬영으로 그 부분에 뭔가 더 생기는 게 없는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구둥둥님, MRI 너무 자주 찍으셔서 걱정되시는 거죠? MRI는 우리가 이제 영상의 검사가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검사가 있고 엑스레이 이외의 것들을 이용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방사선 노출을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의 대표적인 것이 X선 촬영, 그래서 유방 촬영 같은 경우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고요. 그래서 자주 하진 않죠. 필요하면 자주 하지만 보통은 1, 2년에 한 번 정도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CT가 대표적인 검사예요. CT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찍으면 방사선 노출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데, MRI 같은 경우는 그런 계열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찍으셔도 이제 인체에 무해합니다. 뱃속의 아기가 약간 기형이 의심된다 이랬을 때도 MRI는 하거든요. 그래서 태아에게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검사라는 건 거죠. 그래서 초음파, MRI는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눈이 펑펑 내렸으면님, 유방암 예방하는 법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유방암을 많이 보고 있지만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도 유방암이 많고요. 수유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조절해서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 예방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1번,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식습관. 뭐를 먹으면 더 좋아요? 이것보다는 몸에 안 좋은 걸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방식이, 과당,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같은 거를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잠을 많이 잔다든지, 무슨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명상을 한다, 독서를 한다, 영화를 본다, 이렇게 나의 이제 심적인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가 유방암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체중을 유지를 잘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을 좀 하시는 것,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는 거가 유방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따로 뭔가 독특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과 중첩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프님, 미세석회가 통증을 동반하는가? 미세석회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모여 있으면 뭔가 증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석회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 검진을 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미세석회가 제일 많습니다. 주나코님, JUNHKO님, 예, 마모톰으로 조직검사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죠? 미세석회로 인한 유방암은 대부분 연기입니다. 미세석회만 있을 때는요. 혹이 있고 미세석회가 동반된 경우에는 침륜성 유관암, 그래서 이제 1기, 2기, 3기, 4기 다 가능한데요. 크기 따라 조금 다르죠. 미세석회만 있다, 그때 조직검사를 했을 때는 대부분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세석회만 있으셔서 조직검사를 하신 거면 연기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후가 99%에서 100%. 푸른 나무님, 유방 보형물 제거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요거 성형수술 하신 병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짝임님, 유방암 3기, 예, 3기에 그냥 평균 이제 예후 이제 5년 생존율은 70%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세요. 그리고 3기라고 이제 사이즈가 좀 큰 유방암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전이가 조금 뭐 임파선 이런 데 있다든지, 치료 효과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좀 높은 편이고 치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용기를 잊지 마시고요. 생존율이 높으신 편이니까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사랑 행복님, 미세석회와 입체성위 유방 생검술 하셨다, 그죠? 그 부분에 작은 딱지가 있죠. 딱지는 일부러 떼시지 마세요. 떼시면 피가 또 나면서 거기에 흉터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지는 일부러 떼지진 않고 자기 혼자 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두시면 되고요. 듀오덤 붙이시는 거 괜찮고 마데카솔 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딱지 떨어지고 나셔서 흉터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 사실은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술은 흉터가 한 2, 3m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흉터라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흉터 제거하는 연고들 있으시죠? 그런 거 받으시면 되고, 보통 흉터가 분홍색일 때 딱지 떨어지고 나서부터 바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오래 바르셔야 되긴 하지만, 예, 분명히 이제 흉터가 거의 흰색 정도의 점처럼 남을 겁니다. 행복한 하루다님, 네,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최대 단점이 이제 이식하고 몇 년 지나서 석회가 생기는 거죠. 석회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미리 그걸 예측할 수가 없고, 지방 낭종이라고 해서 지방 덩어리들이 유방에 군데군데 관찰이 됩니다. 그 일부에서 석회가 생기는데 운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크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져지기도 하고 또 누르면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약간 문제가 되는데, 이물감이 심하시고 하면 제거하실 수 있고요. 석회를 맘모톰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개수가 많은 경우에 다 제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증상을 좀 유발하고 사이즈가 크고 이런 부분들만 좀 이제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석회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나요? 네, 한로로님, 미세석회 중에 괜찮은 석회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이렇게 유관에 젖이 흐르다가 그게 배출 장애로 생겼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세석회가 있다고 다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모양과 분포 그거에 따라 다르고 없어지는 석회도 있으시니까요. 추적 검사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혹도 작아질 수 있잖아요. 없어지는 혹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것처럼 미세석회도 똑같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바다님, 혹이 있으면 암발정 가능성이, 혹이라는 거는 이제 혹, 결절, 덩어리, 종양 다 똑같은 말인데요. 혹 중에서 모양이 괜찮고 사이즈가 작고 이런 아이들은 암의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혹이 작더라도 모양이 삐쭉삐쭉하고 색깔이 굉장히 어둡다, 주변 조직을 막 당긴다, 안에 미세석회가 박혀있다, 이런 혹들은 사이즈가 3mm, 4mm라도 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유방 전문 보시는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를 보시고 그 소견에 따라서 암 가능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 30대도 석회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20, 30대는 사실 젊으시고 대부분 이제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유를 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병이 있을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하지만 요즘은 사실은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사시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뭔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서구화되면서 영양 상태도 굉장히 너무 좋고 몸에 나쁜 이제 음식들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20, 30대 분들도 병이 조금 옛날보다는 일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회가 많지는 않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한 번 정도 촬영을 하셔서 석회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30대 같은 경우도 초, 중, 후 나누어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석회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석회가 있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은 석회가 대부분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꽃님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 아니실까요? 네. 제가 대구 지역에서 이제 첫 번째로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좋은 스타트를 잘 끊었기를 바라고, 제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궁금하셨던 이런 의료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라이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구에 사시는 분들,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 라이브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방 쪽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검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할 때는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저와 같이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낮에 점심시간이신데 이제 이렇게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예, 저를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는 진료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은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